얼마 전에 유키즈에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에 앤 해서웨이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40대인 내가 이 지혜 그대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댓글 중에서 20대 사회 초년생분들로 보이는 질문 댓글을 골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고른 5가지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은 진리일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놨으니까요. 꼭 메모하시고 틈나는 대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삼촌이고 영상 보는 분들이 20대 조카라고 생각하고 친근감 있게 편하게 평어로 이야기해볼게요. 자,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꼭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지내야 되나요? 그냥 본인 할 일 하고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40, 50대 분들이 인사는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이 질문을 고른 이유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20대 사회 초년생 때. 근데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인사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건 조선시대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질문 보니까 말을 잘했어.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맞아. 평소에 인사만 잘하고 다녀도 너가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어. 내가 23살에 신문사에서 인턴할 때 이야기인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인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 물론 우리 부서분들에게는 인사 잘했는데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까지는 잘 인사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나랑 동기 신입에는 그 친구는 정말 인사를 잘하고 다녔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분들에게도 뭐 스포츠 기자실이든 연예부든 정치부든 그냥 눈만 마주치면 밝고 활기차게 인사하는 친구였는데, 솔직히 속으로 그때 나도 어릴 때니까 아유 뭘 저렇게까지 인사하고 다니냐 할 정도였거든. 근데 사회에서 일은 혼자서만 완벽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사람은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 한 번은 내가 어떤 영화 시사회장에 취재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부서 연예부 기자 선배들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게 있었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맨날 촬영 스튜디오에서만 찍을 줄 알았지. 근데 그런 북적거리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 현장에서 찍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좋은 자리를 잡는 노하우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배우들의 무대 인사를 잘 찍고 이런 노하우들이 있는데, 근데 연예부 기자 선배들이 아까 말했던 그 인사 잘하고 다니는 동기한테는 엄청 다정하게 잘해주면서 잘 챙겨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인사를 안 하고 다녀서 그런지 나를 별로 챙기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 근데 확실하게 그 친구는 모르는 게 있어도 평소에 인사를 하고 안 면터서 그런지 이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괜찮아 하면서 너그러운 게 있더라고. 이렇게 평소에 인사를 잘한다는 건 나는 당신의 편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인데다가 너가 뭔가 잘못했을 때 지켜주는 방어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너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 생겨. 이건 내가 계속 직업을 바꿔가면서 느꼈던, 또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도 적용되는 인사의 힘이었더라. 담배는 백해의 무익이라고 하잖아. 근데 인사는 백익 무해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사는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눈 마주치면은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 1초 걸리는 그 짧은 행동으로 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건데 정말 가성비가 최고의 행동이지. 자, 2번째 질문글. 형님, 저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현장직 근로자인데요. 같이 입사한 애들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거드는 척 하려고 애쓰는 척하는 행동들인데 솔직히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생 선배님의 생각 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 현장직이라니까 얘기하는 건데, 목수일을 해봤던 나의 경험으로 비춰봐도 그 신입일 때는 너가 말한 그 쇼가 너무 중요해. 진짜로 할 마음이 있든 없든 하는 척하는 쇼잉은 할 필요가 있다. 신입이 처음 들어와서 하는 행동은 모든 게 선임들의 입장에서는 쇼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목수팀에도 일 배우고 싶다고 누가 많이 들어오거든. 되게 다양해. 건달하다가 마음 잡고 온 이렇게 이레지민 문신한 친구도 있고, 뭐 대기업 은퇴하고 오신 50대 초반 형님도 있고, 학교 교사하다가 온 분들이 다양한데, 그 목수 선배들은 딱 하나만 봐. 그 사람의 목수로서의 재능, 뭐 실력, 노노. 물론 정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한테는. 왜냐면 우린 다 알거든, 해봤으니까. 누구든 간에 꾸준하게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실력이 늘어. 현장에 처음 오면 당연히 아는 게 없고 손에 익는 게 없잖아. 따라서 선배들도 신입한 때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 다만 이 친구가 우리 팀의 일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거는 유심하게 본다. 그러니까 너 말대로 확실하게 도움이 안 될 바에는 안 나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걸 지켜보는 선배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나서네가 아니라 이 친구는 할 마음이 없네, 좀 편하게 하려고 하네로 오해하기 딱 좋다. 좀 서툴고 어설프더라도 거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진짜 저 친구는 빨리 배우고 싶어하고 같이 고생하고 싶어하고 동료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현장 일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 다들 지치고 예민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험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게 현장 일인데,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뭐라도 하려고 하고 나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장비라도 막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은, 그 모습의 현장 분위기가 확 올라가거든. 이렇게 어설프고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쇼처럼 보이는 행동
행동들이 이게 동생의 눈에는 그게 쇼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런 행동들은 동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선배들과 같은 짐을 지고 있는 동료다라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한 모습들이 없으면은 아무리 일 잘하고 재능이 있어도 꼭 찍혀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 선배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아 저리 가! 이러면서 욕먹을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막 달려드는 친구들이 훨씬 빨리 배워. 직접 장비 하나 더 만져보고 선배 옆에서 막 땀 흘리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현장의 감각을 몸으로 익히는 속도가 압도적이거든. 나도 그렇게 해서 일을 빨리 배웠고, 그리고 직장은 특히 나 같은 목수나 동생 같은 현장직인 분들은 그 실력보다 평판이 정말 중요하더라. 아, 저 친구는 참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 라는 평판이 쌓이면은 너가 실수해도 아, 저 친구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랬네 라면서 넘어가 주는 게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던 친구가 실수하면은 아, 저거 평소에도 건성건성 하더니 사고 쳤네 라면서 한 소리 듣게 된다. 자, 그렇게 너가 말하는 쇼 같은 행동도 너의 진심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성의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이 된다. 자, 세 번째 질문글. 디자인 회사 다니고 있는 6개월차 신입인데요. 정말 억울한 게 있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에는 뺀질뺀질거리고 선배들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만 하고 그런 얍삽한 애인데, 선배들이 그 친구만 예뻐하는 걸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저는 선배들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하는데도 평판이 그저 그런 느낌인데, 저렇게 여우같이 일하고 있는 애 평판만 좋아 보이니 나도 저렇게 여우같이 얍삽하게 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혼동될 때가 많아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이 동생의 사연을 고른 이유는 너무 공감이 가서. 나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 이 성실함이 무기인 우리 동생 같은 사람의 눈에는 그런 여우 같은 행동들이 정말 꼴보기 싫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데, 근데 내가 다양한 곳에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라는 말이 진리더라고. 지금 그 친구가 예쁨 받는 건 반짝 효과일 가능성이 커. 디자인 회사니까 디자인에 비유해서 얘기해줄게. 내가 보기에 그 친구는 지금 자기 자신이라는 상품을 아주 화려하게 포장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 폰트랑 색감만 화려하게 써서 시선을 끄는 거지. 근데 하지만 디자인의 본질이 뭐야? 그 사용자가 편하게 쓰는 기능성이 더 중요하잖아. 회사 생활도 똑같아. 열심히 하는 척은 눈에 띄긴 하지만 이 시간이 흐를수록 미천이 드러나게 돼. 선배들이 안 보는 것 같잖아. 아니야, 다 보고 있어. 나중에 큰 프로젝트가 맡겨졌을 때 실속이 없는 친구는 선택받지 못할 거야. 이 디자인할 때 레이어로 하잖아. 레이어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 그 선배들은 이미 그 과정을 수십 번 겪어본 사람들이야. 지금은 동생이 보기에는 선배들이 그 친구에게 싸바싸바 웃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 아, 저 친구는 보여주기식의 레이어만 깔고 있구나. 근데 이 친구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하고 있구나. 이 고수는 하수의 수법이 다 보이거든. 단지 지금은 신입이니까 귀엽게 봐주는 거라고 생각해. 뺀질거리면서 겉만 번지르르 열심히 하는 척하는 애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눈에 보이거든. 뺀질거리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성격들이 밝고 좀 부침성이 있어서 선배들이 겉으로는 허허허 웃어주긴 하는데 딱 거기까지야. 나중에 중요한 직급으로 올라갈 때 선배들은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때 선택받는 건 하하호호 하면서 떠든 친구가 아니라 동생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친구라는 거. 근데 내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고 싶은 거, 직장에서 너무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친구처럼 겉만 번지르르 포장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을 포장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아. 왜냐면 진짜 너가 고생한 거 모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유들유들하고 능글능글한 면도 어느 정도 배울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뻣뻣하고 곱기만 해도 좋진 않아. 그래도 아주 조금만 적당하게 생색낼 필요는 있어. 얍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고생해서 만든 작업이나 결과물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고민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과정만 살짝 공유해 주는 거. 그러니까 너의 성실함에 플러스 그 친구의 소통의 기술만 좀 첨가해서 하면은 감히 너를 직장에서 아무도 우습게 못 볼 것 같다. 결론은 묵묵하게 실력을 쌓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자기 PR과 생색은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질문글입니다. 건축회사에 취업한 지 5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대학교 건축과 시절에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이 없었는지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몇 년 선배들이 도면 그리고 어려운 공식을 척척 해결하는 거 보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몰래 건물 옥상에서 괴로워한 적도 많고, 과연 내가 이 바닥에서 버틸 수나 있을지 겁이 나고 걱정되네요.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20년 전쯤에 사회초년생이 된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정글 같은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지는 거. 내가 대학교 때 사진 전공했지만 미국 갔을 때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뭐였나 싶을 정도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거든.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하찮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게, 건축이라는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서 배운 건축 지식은 언어로 치면은 자음과 모음을 배운 거고, 현장은 그 자음과 모음을 연결해서 직접 글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없듯이 지금은 사연자분 선임들의 기술을 배우고 훔쳐 넘어서 익히는 단계다. 내가 살면서 느끼는 건요, 어떤 분야든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내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계속 하면 익숙해지고 실력이 엄청 느는 시간은 반드시 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헬스 시작했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마르고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벤치프레스 배울 때 양옆에 5kg 꼽으면 10kg잖아요. 그 10kg 벤치를 부들부들거리면서
하면서 하나 겨우 들었어요. 그때 다른 헬창 형 삼촌들은 막 100kg 막 갈기는 거 보면서 와,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한들 저 100kg의 벤치프레스를 내가 들 수 있는 날이 올까? 라는 자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운동하는 게 워낙 좋았어서 매일매일 헬스장에 갔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식하게 매일매일 그냥 들다 보니까, 근데 중3 되니까 벤치프레스 60kg 들고, 고1 때 80을 들고, 고2 때 100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커지고 근육이 많아졌죠. 제가 고2, 고3 때 막 헬스하고 있으면은 막 중학생들이 와서 우와 형 멋있어요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사연자분이 감탄하면서 보는 그 선임들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라 에이씨 못해먹겠네라는 생각을 수만 번 하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해서 도면을 그려서라고 생각한다. 내가 목수할 때 들어왔던 막내가 있었는데 진짜 이 친구는 심각하게 못했거든. 일도 너무 더디고 배우는 것도 더디고 일머리도 없고 이 친구는 몇 개월만 하다가 그만두겠네라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둘째가 태어나서 목수를 그만두게 되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7년 뒤에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이 뜨길래 봤더니 그 간단한 가벽조차 버벅거리던 그 꼬맹이가 7년 만에 반장이 돼서 자기의 작업물들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와, 그때 내가 새삼 느낀 건 꾸준하게 뭐든지 하면 다 잘하는구나. 그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금 동생이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버티면 좋을 것 같아. 이 유튜브만 해도 처음에 영상 올린 거 보면 가관이야. 와, 무슨 용기로 유튜브를 시작했을까 싶을 정도로 표정, 발음, 시선 처리, 내용, 스피치 능력 진짜 한심한데, 근데 그래도 지금 보세요. 좀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5번째 질문글입니다. 디님, 작년에 정말 다니고 싶었던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바로 윗선님이 진짜 지독하게 갑질하고 못살게 굴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장임에도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미치겠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이렇게 사람 때문에 괴로우면 그만두는 게 맞겠죠? 이 고민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작년에 내가 불교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스님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촬영하면서 많은 대화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스님 그래도 절에서는 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시죠? 라고 질문했었어. 왜냐면 그때 내 생각에는 스님이라고 하면은 전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뭐 해탈한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끼리 있으면은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들도 다 사람이고 별별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와, 저 스님만 안 계시면 정말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절에 갔는데도 또 어떤 스님 때문에 힘들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자기 수행을 하는 스님들끼리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일반 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지. 동생이 이야기했던 그 선임이 어느 정도로 괴롭히는지 몰라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그 선임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도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또 다른 형태의 빌런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쩌면 더 독한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어느 조직이나 그런 인간들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지금 가장 위험한 건 그 선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임 인간 한 명 때문에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일 자체를 포기하는 거야. 교각사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인데, 그 선임의 갑질은 본인의 커리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작은 뿔 하나에 불과할 뿐이야. 아니, 뿔도 아니고 그냥 작은 사소한 걸림돌. 근데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사표 던지는 건 내 소중한 커리어, 소를 통째로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받지 않아.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울 때도 고통스러운 저항이 있어야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으면서 커지잖아.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지금 겪는 이 괴로움은 나중에 본인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좀 사람을 다루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거고, 난 나중에 절대로 저런 선임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지혜도 쌓인다. 나도 20년 전에 사회초년생일 때 얼마나 직장에서 야만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봤겠어. 근데 하지만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돈 벌고 있잖아. 어디를 가든 빌런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 실력을 키워서 그 선임이 감히 넘보지 못할 위치에 가는 게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된다. 또 일도 하면서 동시에 내 채널에서 그 채널 목록 중에 감성대디 직장인 이야기가 있어. 이 영상들만 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 좀만 버텨보자고. 정리할게요. 20대 때 미리 알았으면 훨씬 직장에서 빛이 났을 5가지 이야기. 자, 첫 번째, 인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직장에서 보여지는 쇼도 무시 못한다. 진짜 할 마음이 있든 없든 하는 척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회사에서의 사람 평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해라. 하지만 자기 PR도 적당히 해야 할 것. 네 번째, 아무리 힘든 일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고 잘해진다. 그러니 그냥 꾸준하게 매일 해라. 다섯 번째, 직장에서의 빌런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그 빌런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마라.